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 엑셀도 배우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익혔죠.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혹시 내가 숫자에 약해서 머리가 나빠서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자책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죄가 없습니다. 금융은 물리학이 아닙니다.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금융은 오히려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자산가들을 만나고 제 자신의 자산을 불려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행동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을 맞이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멘탈 코치 정진우입니다. 저도 한때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밤새 차트만 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5살 난 제 딸과 함께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제가 그 자유를 얻는데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어준 책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로날드 리드. 그는 시골의 주유소 직원이자 백화점 청소부였습니다. 평생 최저임금 수준을 벌었죠.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로날드 리드. 그는 시골의 주유소 직원이자 백화점 청소부였습니다. 평생 최저임금 수준을 벌었죠. 또 한 명은 리처드 퍼스콘. 그는 하버드 출신의 메릴 린치 임원이었고 40대에 이미 자선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금융 엘리트였습니다. 자, 누가 더 부자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청소부였던 로널드 리드는 92세에 세상을 떠날 때 무려 8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을 남겼습니다. 반면 엘리트였던 리처드 퍼스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청소부가 금융천재를 이긴 겁니다. 이게 물리나 수학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널드 리드는 번 돈을 아껴 꾸준히 우량주에 투자하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리처드 퍼스콘은 과도한 빚을 내어 화려한 저택을 사고 자신의 지능을 과신하며 위험한 투기를 즐겼죠. 돈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내심 있는 평범한 사람이 성격 급한 천재를 이기는 유일한 분야,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핵심, 바로 복리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그의 자산 중 99%는 그가 50세가 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버핏이 30대의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했다면 지금의 버핏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탁월한 투자 실력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늙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를 느낍니다. 아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매일 밥을 먹이고 재우는 어찌 보면 지루한 일성의 반복이 아이를 성장시키죠. 돈도 똑같습니다. 복리의 꽃을 피우려면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무리수를 두는 순간 복리의 마법은 깨지고 맙니다. 닥치고 기다리기.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로 남으려면 정반대여야 해요.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번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죠. 서바이벌, 즉 생존입니다.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아야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1년간 일을 못한다면, 주식이 반토막 난다면, 이 질문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밤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진짜 부를 가진 겁니다. 세 번째,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1억을 벌면 10억이 부러워지고 10억을 벌면 10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책에는 라자트 구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맥킨지의 CEO였고 이미 1,000억 원대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서 겨우 200억 원을 더 벌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미 충분했는데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충분함은 어디인가요? 그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네 번째, 아주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차 안에 있는 남자의 역설. 길에서 멋진 페라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천만에요. 사람들은 운전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도 저 차를 몰면 멋있을 텐데 라며 차만 볼 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물건을 보고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Wealth is what you don't see.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입니다. 사지 않은 명품, 타지 않은 1등석, 미뤄둔 소비가 바로 부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화려한 사진들은 부가 아니라 부유함의 과시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5번째, 철저히 이성적일 필요는 없다. 적당히 합리적이면 된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실패한 투자입니다. 저도 가끔은 수치상 손해를 보더라도 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왜냐고요? 제 마음의 평화가 1, 2%의 수익률보다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야 하는 인간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자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비싼 차, 큰 집, 좋죠. 하지만 내 시간을 남의 뜻대로 써야 한다면 그건 감옥입니다. 제 딸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을 기억합니다. 만약 제가 돈에 쪼들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면 그 순간을 놓쳤겠죠. 저는 돈을 모읍니다.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딸아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냥 저축하라.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차를 사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세요. 저축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해주고 싫은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듭니다. 테일 이벤트. 10번 투자해서 5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두 번의 성공이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피터 린치도 워런 버핏도 모든 종목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대박이 터질 때까지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세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실패했다면 단지 리스크를 만났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타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속도대로 가세요. 돈은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첫째, 부는 지능이 아니라 행동이다. 둘째, 복리를 위해 살아남아라. 셋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고 시간을 사라.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금융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인가요? 나의 자유를 위한 투자인가요? 답은 여러분 통장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